새로 회사에 들어가신 분의 상담이 왔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회사의 모습, 그리고 그 회사 상사들의 좀 다른 태도, 과연 회사 내에서의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시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 상담이 왔어요. 일단 상담 내용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인지,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겪거나 겪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BC 화술 강좌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고, 이 학원은 개인과외식으로 1:1 수업을 하는, 그래서 월급은 학생 수대로 달달이 측정을 하고 이제 그런 곳이래요. 그런 곳에 이제 새로 들어가셨는데, 첫 주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학생을 받았는데 둘째 주부터는 아예 학생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월급 체계상 한 달에 한 35명 이상은 받아야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데, 면접을 볼 때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사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신입 강사들이 더 와서 학생을 얼마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그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학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어필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일정 수준 학생이 찰 때까지는 매주 조금씩이라도 넣어주실 줄 알았다고 사수분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아마 원장님이 보기에 어딘가 모르게 제가 힘든 티를 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도 신입 강사 때 나름대로 웃고 다니고 힘든 티 안 낸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힘이 들었었는데, 그걸 원장님이 귀신같이 알고는 와서 거보라고 힘들면 다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 결국 혼자 끙끙 앓아서 나아진 게 뭐냐면 애가 퇴원하지 않았냐라고 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퇴원은 여기서는 이제 학원을 나가는 거죠. 저 역시 제 딴에는 웃고 다니고 인사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고, 힘이 드냐고 묻지도 않고 어느 날 스쳐 지나가면서 표정이나 느낌으로 판단해서 학생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게 잉스럽기도 하고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메일이 왔어요.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꼭 학원이 아니어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상사의 평가들,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어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지금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와 그리고 일반 조직의 한 중간 정도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이나 아니면 이런 그 영업이나 이런 쪽은 그 조직이긴 하지만 약간 개인 사업에 가까운 조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이긴 하지만 내가 그 학생 하나하나와 1:1로 교육을 하게 되면 일종의 그 일 하나하나 자체가 일종의 개인 사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조직원들 사이에서 뭐 협업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이제 다른 조직 같이 뭐 프로젝트 단위로 일어나는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원장님이 이제 정해주는 수만큼 일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런 조직 문화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직 형태의 차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하나, 내가 상사 눈에 다르게 보였다. 두 번째, 그리고 상사가 지금 나에게 상사 혹은 뭐 그 회사의 CEO, 그 CEO가 나한테 하는 태도, 이 두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상사가 나를 잘못 봤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어필하거나 어필하지 않거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어필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어필하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필하는 목적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그냥 일반 조직이라면 저는 만약 어필해라 어필하지 말아라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라고 하면 어필하지 말라를 골라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입사원 입장에서 어필을 하면 제대로 된 어필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직의 모습에서는 어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필을 해서 내가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 부족한 게 있으면 배워가면서라도 하겠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랑 좀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조직에서의 CEO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조직에 대해서 원장 혹은 뭐 회장, 사장 뭐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장 그 회사가, 그 조직이 많은 매출을 올리는 선택.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선택.
그럼 고객이 만족하는 선택은 뭘까요? 강사한테 많은 학생을 보장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인정받은 확실한 강사에게 학생을 배정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신입사원들은 그게 보장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CEO는 35명을 넣어주겠느니 뭐 몇 명을 넣어주겠니 했어도 가장 안전한 선택은 어차피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다고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많이 뽑아놓고 그 안에서 도태를 시킬 겁니다. 그게 회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어요. 뭐 이 원장님 꼭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CEO의 마인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게 꼭 CEO의 마인드라기보다는, 물론 여기서는 더 좋은 선택이 있죠. 당연히 강사들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그 강사 하나하나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돼서 모든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옳지만, 빠르게 강사들을 지금 배정을 한 걸 보면 지금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강사들이 학생을 빨리빨리 많이 만나서 다양한 이거 자체를 교육기관이 아닌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안 될 사람은 쳐내고, 거기에서 만약 퇴원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다른 강사로 채워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제 말이 꼭 맞을지 틀릴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선택은 뭐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남을 생각이시면 일단은 지금 주어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그 안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이건 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어필을 해야 됩니다. 어필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은. 그리고 분명히 원장한테 어느 정도 좀 막 욕을 해라, 뭐 감정대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좀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이거 봐라, 내가 지금 신입이지만 이만큼 만족도를 높였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도 약속한 걸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 100% 깨집니다.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부터, 지금 신입사원이니까 전에 직원들이 왔을 때부터 반복되어 온 일일 수도 있어요. 신입사원들한테 학생들을 넣어주겠다고 하고 일부를 넣어서 지켜보는 것. 웬만하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강사분들은 만족도가 높게 안 나올 거예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그렇기 때문에 원장으로서는 처음에 내가 건 약속을 뭐 일부만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조건은 일단 내가 지금 학생들의 만족도를 못 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이쪽 업계에 남아있고 싶으면 일단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좀 불리한 입장이죠. 그리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평균 정도 혹은 평균 정도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다, 혹은 그 수준은 올랐다 그러면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원장이 알아서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또 오퍼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지금 내가 평균 정도의 만족도는 주고 있는지, 그래서 7명의 학생과 교감을 좀 잘해서 그 학생들의 부모에게는 최소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못해도 한 1, 2주 정도 시간을 좀 들여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 학생들과 얼마만큼 자주 만났는지를 모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들여서 나를 어필하는 시간. 그래서 이 학생들이 최소한의 7명.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업종으로 따져도 내가 그 조직 내에서 최소한 일을 평균에 가깝게는 하는 수준에서 내가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단 조직을 익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상황은 조금 더 빨리 어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주 그냥 막 개차반만 아니면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 거기에 조직에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옵션입니다. 일단 만족도를 높이고 어필을 한다. 어필할 때는 단호하게 어필을 한다. 단호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했고 원장님이 나한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업계 혹은 그 조직을 떠나는 일입니다. 이게 만약 내가 지금 그 안에서 그 뛰어나게 퍼포먼스를 못 보였거나, 두 번째로 그 퍼포먼스가 이게 나의 실력이 높아질 정도까지 내가 스스로가 기다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실은 다른 업을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선명한 게, 바로 박차고 나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일단 좀 잘하는 사람들을 조금 지켜보세요. 좀 일을 수월하게 하는, 그래서 나보다 약간 윗사람, 살아남은 사람들,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아마 사수의 개념,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서의 사수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조직들은 사수가 나의 상사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업무가 얽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경쟁자 구도거든요. 그래서 그 사수 말에 따라서 좋을 수는 있고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모르지만 일단 결국은 스스로 자립을 하는 순간이 와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잘하고 있음을 어필할 수 있는 순간이 와야 되고 그래서 나한테 말해주는 것만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시키는 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 그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조직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일단 투자의 개념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신입 강사를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 계속 뽑고 있다는 건 아마 그 여기 원장이 생각하는 시스템은 일단 좀 많이 뽑아서 살아남는 사람을 살아남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쉽게 자르거나 아니면 이런 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구두로 한 약속보다는 일단 잘하는 사람을 살아남게 하고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혹은 뭐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을 혹은 뭐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아도 뭐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금 생각이 드시죠.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혹시 놓친 게 없는지. 그 원장님이 정말로 힘들다고 봤을 수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웃고 다니고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이건 어쨌건 한마디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잘못 본 게 아니죠. 그냥 그거는 뭐 잘못 보고 말고를 떠나서 그건 원래 그렇게 해왔던 거고 만약 정말로 나를 잘못 봤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때는 입장을 살짝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저 원장이 혹은 뭐 저 상사가 나를 왜 잘못 봤을까를 좀 역추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엉뚱하게 그냥 누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름이 비슷해서 물론 그러면 나를 뽑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찾지를 못하는 거죠. 실제 이유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일단 만약 그 원장의 시선을 돌리려면 한 번은 단호하게 말하고 그리고 나의 평판을 올리고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밀고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 원장 내가 이 업계에 남아있을 거고 원장한테 잘 보이고 싶고 하면은 많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노력하는 모습, 그건 결국 평판을 올리는 거죠. 평판 올리고 단호하게 한 번 말하고 그 다음에 원장이 번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업계에서는 배우면서 이제 슬슬 다른 곳에 이직이나 이런 거를 조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일단 새로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신 분한테 제가 너무 차가운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제 말의 요지는 조금 많은 부분을 돌려서 얘기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차갑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조직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조직을 꾸려가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장은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봐서 내가 설 자리가 없으면 거기 나와야겠죠.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설 자리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수가 아니라 원장님의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봐야 돼요. 내가 원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힘들어도 일단 버티면서 배워보거나 아니면 빨리 새로운 길을 찾거나. 근데 너무 섣불리 빠르게 새로운 길을 찾는 건 나중을 위해서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지금 한번 선택을 한 길이니 저는 조금 지켜보면서 조직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LBC에서는 이처럼 만약 상담이 오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메일로 상담 내용을 주시거나 아니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혹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용으로 촬영을 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혹시나 참고해 주시고요. 뭐 꼭 얼굴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영상을 함께 촬영을 하는 거죠. 소리만 나오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LBC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적인 컨텐츠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